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출현할게. 자, 사림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 요거 알기 위해서는 우리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부터 올라가 보자. 신진사대부 중에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있지, 그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있고, 그리고 홍금파 신진사대부가 있지.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을 건국하지, 그지? 조선 건국의 개국공신들이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홍구파가 되고요. 홍금파 신진사대부들은 다 이제 낙향에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 양성하고 후학을 양성한 거야. 그리고 이제 한 100년쯤 지났어. 100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조선 건국 반대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있잖아. 나중에 한 10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사림이 되는 거야. 조선 건국 반대하는데 고향에 낙향해가지고 후손을 양성하고 얘네들이 사림파가 되고 이 사림파하고 홍구파가 대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는 게 사림이 화를 입는다 해가지고 사화가 되는 거야. 자, 사림의 성장 볼게요. 홍구파, 지금 조선 건국할 때 우리 공신들 있지. 그리고 세조적이 과정에서요. 세조를 도운 사람, 공신들, 그 공신들의 집단인데요. 대표적인 게 한명회 같은 사람이야. 명문 가문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위간직을 독점하고 대농장을 소유하는 거야. 소유하면서 일부는요, 왕실의 외척으로 성장. 왕실과 결혼해가지고, 왕실, 그러니까 이 집 아들하고 공주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외척이 되는 거야. 외척은 처갓집이야, 처갓집. 왕실의 처갓집, 왕의 처갓집이 되는 거야. 처갓집이 처갓집, 그렇게 돼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는 거야. 중앙에서 다 하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고요. 사림은 요 두 반대지, 그지?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는 고려 말 홍금파 사대부의 후손으로 어디에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지방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지방의 중소지주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언제 우리 성종 때 홍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이 가거시험 친 사림을 등용하거든. 그때 주로 3사가 어디니?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 여기가 뭐야? 언론기관이고. 자, 권력 독점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지, 그지? 그러니까 홍구파를 비판할 수 있는 기관이야. 여기에 주로 등용되면서요. 자, 항촌 자치를 주장하고, 그리고 왕은요, 등만 있으면 된다. 중앙 집권이 아니고 왕도, 지금 항촌 자치는 지방 분권과 비슷한 거야. 그리고 왕도 정치, 왕은 득이 있어야 된다. 왕도 정치를 주장한 거야. 홍금파 사대부 우리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니? 정몽주 있었지. 정몽주, 길제의 후손들이야. 후손들이 살인파가 된 거야. 홍구파하고 살인파 비교해서 꼭 봐두자. 그리고 이제 살인파들이 홍구파를 계속 견제하니까 홍구파하고 살인파하고 갈등이 일어나지.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부딪히는 사건, 이게 사화야. 살인이 화를 입는다. 그래서 홍구와 살인의 갈등 중에 살인이 피해를 입은 거야. 피해를 입음. 이게 사화고요. 사화는 4번 있어. 무호사와 갑자사와 그리고 기묘사와 을사사. 가장 중요한 게 요거야. 가장 중요한 거 요 별표 3개 정도 해놓자. 자, 첨예 있잖아. 첨예사는 무호사야. 무호사인데 왜 일어났냐면 무호사하고 갑자사가 연산군 때 일어나요. 연산군이 김종직의 조의 제문. 조의 제문은 뭐냐면 제사 때 읽는 글이야. 근데 그
그걸 문제 삼아가 일으키는 건데, 봐. 저기, 조의제문 여기 있는데, 3번 보자. 조의제문은 항우, 이거 중국 고사야, 중국 얘긴데, 중국 고사인데, 항우에게 죽임당한 중국 초나라의 의제를 애도하는 글을 누가 썼는데, 김종직이 썼는데, 이 항우가요, 누구라 생각하냐면, 자, 이게 수양대군 누구? 세조고, 그리고 의제는요, 단종을 상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봐가지고 연산군은 누구의 후손이냐? 세조, 수양대군의 후손이야. 수양대군이 단종 죽이고 왕위에 오른 건 잘못됐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연산군이 왕위에 있는 건 잘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김종직 조의제문 이거 완전 역모야. 이렇게 하면서 김종직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다 죽여. 김종직은 그때 죽었었거든. 죽고 벌써 무덤 속에 있는데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시신을 꺼내가 또 다시 목을 베어. 그게 김종직의 이게 이제 모사야. 굉장히 무식하고 오만하게 모사하고요. 이때 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 그래서 사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사화는요. 연산군의 어머니, 그러니까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이잖아. 성종의 아내. 패비 윤씨야. 윤씨의 패비 사건이 패비 윤씨가 그렇게 질투가 심했대. 그래서 폐위됐거든. 폐위됐을 때 그때 후궁들과 그에 관련된 살인들이 있었거든. 연산군이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어머니 윤씨를 폐비시킬 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다 찾아가 죽여. 처벌을 하거든. 그때 또 많은 살인들이 피해를 낸 거야.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건 갑자사. 어떻게 오냐? 우리 엄마 언수갑자. 이렇게 생각해. 갑자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이 폭군이었잖아. 정치 어마무시하게 못하고요. 엄청 폭군이었거든. 그러니까 야 연산군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언제 이제 대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중종을 앞세워가지고 연산군을 몰아내. 그게 중종 반정이야. 이게 누가 했어요? 훈구파들이 한 거야. 훈구파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이후에 이 중종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살인을 정계 진출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인물이다.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다. 조광조를 등용시키는 거야. 등용시켰는데 이 조광조라는 사람 엄청 꽃미남이었는데 성격이 진짜 대쪽 같았대. 절대 이렇게 굽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생각에는 저 대신이 조금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 나이 많고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법이 없을 정도로 대쪽 같은 인물이었대.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중종도요. 조광조를 엄청 좋아했대. 그러니까 중종을 믿고 엄청 급진적 개혁을 하는데 이 세 가지 꼭 알아둬야 된다. 뭘 했냐? 소격서 폐지야. 소격서는 뭐냐면 이 이제 조광조 같은 사람은 철저한 유교주의자야. 하늘에 그 도교 이런 거 안 믿어요. 도교가 관련된 거야. 소격서는요. 자, 도교 제사 지내는 거야. 그거 폐지시킵니다. 소격서 폐지시키고요. 혈량가는 추천제야. 혈량가 실시. 혈량가는 지방의 어진 선비들을 이 사람 진짜 관리하면 좋겠다. 관리로서 쓰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제도야. 그러면 누가 많이 추천돼 올까? 사림들이 많이 추천돼 가지고 올라오겠지. 그지? 그 혈량가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이훈삭제는 뭐냐면 이 중종 때 공이 있던 사람들, 중종이 왕위에 오를 때 공이 있던 사람들, 진짜 중종 반정 때는요, 안 하고 이름만 진짜 명부에 이름만 올렸는데도 공심돼가지고 토지를 하사받고, 그리고 노비를 하사받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그걸 가려내가지고, 이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공신이라고 토지 받았는데, 이 사람 거 공훈이야. 이후는 공훈이야. 공훈을 삭제시켜야 된다. 이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책을 쓴 거야. 뭐 썼다고? 소격서 폐지, 혈량가 실시, 그리고 이윤 삭제. 이 세 가지 정책을 쓰니까 훈구파들은 당연히 싫어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훈구파 애들이 자, 그 나뭇잎에
주초이왕이라고 한자를 적어가지고 그거 벌레를 파먹게 합니다. 벌레 파먹었는지 자기 손으로 오랬는지 몰라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나뭇잎의 주초이왕. 그게 뭐냐면 조씨가 왕이 된다. 조씨 누구야? 조광조잖아, 그지? 그렇게 이제 나뭇잎에 그렇게 새겨놓거든요. 그걸 들고 중종한테 가는 거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조씨가 왕이 된다는데 이거 조광조 아닙니까? 조광조가 아무래도 역무를 꾀하는 거 봅니다. 이거 누구 봐도 거짓말이거든. 근데 중종은요, 자기가 조광조가 좋아가지고 등용했지만 조광조의 급진개혁에는 너무너무 부담을 느낀 거야. 부담을 느껴가지고 이참에 조광조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광조를 칩니다. 조광조 치면서 조광조와 관련된 살인들이 엄청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게 기묘사와 기묘. 우리 어떻게 오냐면 아이고 정말 나뭇잎에 주초이왕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단 말이야. 그 참 기묘하네. 이렇게 외워. 기묘사. 이게 제일 중요해. 기묘사가 발생하면서 조광조와 살인들이 축출되고요. 그러면서 추출되면서 이제 게임 끝. 조광조는 사약을 받아. 유백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사약 받고요. 살인들이 이제 거의 살인들이 전멸하다시피 해. 근데 한 번 더 살인 사가 일어나. 명종 때인데요. 명종 외척간 그러니까 자, 왕의 처갓집 간에 자 대윤하고 소윤 대 소윤의 이거는 뭐 그리 몰라야 되는데 자 왕의 처갓집 간에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근데 대윤이 망하고 소윤이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과정에서 을사사화가 발생하는데 이때도 굉장히 많은 살인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4번의 사화를 통해서 엄청 많은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살인들이 없어지는가? 홍구파밖에 안 남는가 싶은데 아니야. 살인들은요, 지방에서요, 성과 향약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선조 때 되면요, 살인밖에 안 남아요. 홍구파는 이제 없습니다. 자, 홍구와 사림의 갈등 보자. 사림이 논평하기를 김종직은 경상도 사람이며 김종직 나왔다. 이게 뭐야? 조의 제문이지. 어디 나와? 무호사에 나오잖아. 그지? 학문이 뛰어나고 문장을 잘 지으며 가르치기를 즐겼는데 전후에 그에게서 배운 자 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았다. 이게 누굴까요? 이게 사림들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경상도 선비의 무리라고 하였다. 사림이야. 이 성종 때. 사림은요. 성종 때 성종이 등용했고요. 3사가 뭐니? 사엄부사관은 홍문관. 사엄부사관은 홍문관이야. 홍문관에 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홍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였다. 결국 홍구와 사림 간의 갈등은 대규모 사화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자, 사림 세력의 집권 볼게요. 그리고 사림 세력의 집권이잖아. 완전 사림이 할을 당했다 했잖아. 할을 당했는데 어떻게 일었느냐? 이제 나중에 선조 때 되면요. 선조 때 되면 사림밖에 안 남아요. 사림이 중앙의 권력에 진출하는데 사림은요.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성장하는 거야. 지방에서 성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붕당은요. 이제 붕당이 뭐냐면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생각 차이로 정치적으로 아니에요. 정치적 생각 차이로 끼리끼리 헤쳐 모여야 같은 사람끼리 헤쳐 모여. 이게 붕당이야. 생각 차이로 발생하는 거야. 발생하는데 자, 홍구는 이제 없습니다. 홍구는 없고요. 홍구에 대한 입장 차이로요. 자, 기성사림 동인이야. 동인. 기성사림은 동인이고요. 자, 외척 세력에 그러니까 홍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고 그리고 기성사림과 이게 강경한 입장이 아니고
훈구에 대해서 온건판에 자 이게 자 좀 옮겨놓은 입장이고 여기 지워버리자. 여기 지워버리자. 그리고 신진사림은요 강경파 요거는 서인들이야. 서인들이고요. 둘이가 대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대립이 요거 중요하다. 이조전량이라는 관직 때문에 전량 임명 문제 때문에 문제로 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는데 이조전량이라는 관직은요. 이거 별로 높은 관직은 아니야. 높은 관직은 아닌데 여기가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권이랑 누구를 갖다가 이제 임명할 수 있는지 그 누구를 어느 관직에 임명할 수 있는지 요걸 갖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라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자리야. 그런 이조전량 자리 임명 문제 갖고 자 동인은요 김효원을 추천하고 서인은요 심의겸이야.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추천하는데 김효원은요 한양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동인이 되고 심의겸은요 한양의 서쪽에 살고 있어. 그래서 서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사림이 언제 등용돼? 사림은 다시 해보자. 사림은요 이런 자 온건파 신진 사대부의 후손인데 지방에 있고 가그를 시험 통해서 정계에 진출했는데 언제 정계에 진출했다? 성종 때 3사로 진출하지. 3사로 진출하는데 성종 때 3사로 진출하는데 네 분의 사하를 겪으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만 지방에서 서원과 학력을 바탕으로 다시 일어났어. 언제? 선조 때는 훈구는 없고 사림만 있고요. 사림이 뭘로? 이조전량 자리 문제로 자리를 누구를 앉히느냐 때문에 갈라졌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진다. 자, 붕당 형성은요, 봐. 현실 인식, 정치적 학문적 문제, 그리고 학연, 지연 등의 차이로 자, 갈라지는 건 붕당이지. 붕당을 형성하고요. 이항, 조식, 서경덕, 이항은요, 동인파고요. 이인은요, 서인파고요. 그리고 선조 때는요, 누가 우세했냐면 동인이 우세했어. 동인 우세하고, 그래서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이제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거든. 광해군 때는 북인이 주도권을 잡아요. 주도권을 잡고, 근데 인조 반정, 인조가 왕이 되면서 북인이 몰락하고요. 이제 서인만 남고, 서인이 집권하면서 남인이 서인을 견제하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